오늘은 내일 5월 31일부터 시작해서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외교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고 회의 개최의 의미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는 6월 4일 개최되는데 회의 전날인 6월 3일 저녁에는 참석국 정상들과 각국 대표단을 맞이하는 환영 만찬이 개최됩니다. 6월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개회 시기에 이어서 정상회의 오전 세션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기념 촬영과 친교 오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는 오후 세션까지 이어지고 회의 종료 후 폐회식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공동 주재하는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인 모리타니아의 엘 가지아니 대통령과 함께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월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됩니다. 회의 기간 중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컨퍼런스 등 13개의 부대 행사들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중 30여 개국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 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4개 나라는 공식 방한국으로서 별도 5만찬을 곁들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내일 5월 31일 금요일은 시에라리온과 함께 오찬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또 6월 2일 일요일에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갖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아와도 공식 방한국으로서 6월 5일 오찬 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개최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이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의 3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그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 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기반한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 취지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우리의 책임 외교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입니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천억 달러 규모 거대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프리카는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유엔에서 어느 대륙보다도 많은 54표를 행사할 수 있는 대륙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의제의 약 40%가 아프리카와 관련된 의제입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의 활동에 있어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아프리카와 정상급 회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상 차원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여간 아프리카 17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 계기에 약 25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최고위급 간의 우위와 연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아프리카와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 구체적인 성과를 예상하고 있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대되는 성과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반 성장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하여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 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을 함께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합니다. 특히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을 증액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입니다. 식량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는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 기술 전수 사업을 확대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한 아프리카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보건 안보에 대해서는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인프라를 추진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의 정상들이 함께 모여 상생의 협력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